요즘에 정말 좀 예측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기상청을 출입하고 또 과학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정구희 기자라고 합니다. 재난 중에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있는데요. 호우나 또 폭설, 그리고 폭염, 태풍 같은 기상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사전에 경고하는 방송을 해주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재난특보라고 하는데 재난특보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송을 하자 이런 거를 목표로 하는 직업입니다. 네, 저도 이상기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예전만 해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온다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당 100mm 비가 왔다 하면 그날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제 기후나 기상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10번째 시간당 100mm 비가 왔거든요. 또 얼마 전에 8월 5일 날도 열대야가 정말 심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덥다고 느끼셨을 텐데 이날 양평에는 시간당 80mm 비가 왔어요. 정말 기후에 의한 재난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기후가 옛날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까지만 해도 봄만 되면 강화도에 출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강화도 같은 경우는 취수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봄만 되면 이제 가뭄 피해가 발생하거든요. 거기 농민분들은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매번 진짜 하늘만 쳐다보고 산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 2016년부터는 이제 송수관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무려 20km짜리 엄청 길죠. 20km라고 하면 그 송수관로를 한강부터 연결해가지고 한강물을 끌어다가 강화도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 문제가 좀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강화도에 가뭄 때문에 출장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가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말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큰 원뿔 보이시나요? 바로 해시계인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기상 정보를 담당하는 기상청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름철 이상기후와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바로 한번 기상청으로 직접 가보시죠.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제 날씨 때문에 많이 뵀었는데 날씨 인터뷰가 아닌 또 통보관님 인터뷰를 드린 건 또 처음이네요.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좀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기상청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이원길 통보관입니다. 이제 기상청에서 주로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상 예보, 관측, 그리고 뭐 국제 협력, 그리고 지진 화산 같은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좀 바쁘시겠어요, 많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또 요즘 최근에는 폭염과 열대야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날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과연 이러한 폭염과 열대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바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유독 바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올 여름철의 좀 특징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장마전선이라고 하죠. 네, 저희 쪽에서 이제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굉장히 남북으로 폭이 좁고 그리고 동서로 굉장히 긴 강수 구름대가 발달을 하면서 영향을 줬던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구름대를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체전선상에서 중규모 저기압, 그러니까 작은 소용돌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소용돌이들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시간당 100mm 아마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특이한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면 요즘에 정말 좀 예측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예보관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잖아요. 이게 폭염도 그렇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당 100mm가 내리는 것을 예보관님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상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했을 때 과연 시간당 100mm가 내린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좀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불과 10km 정도 차이 나는 지역에 100mm가 내린 지역 그리고
50km 차이 나는 지역에는 뭐 10mm도 내리고 이렇다 보니까 예보관님들이 예보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 여름철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보관님들도 시간당 100mm 보신 그렇죠. 적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선뜻 예보를 내려면 그렇죠. 어려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현상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보를 좀 잘못 내거나 예보가 좀 빗나갔을 때는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아마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예보관님들이 다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통보관님은 좀 좋아하는 날씨가 있나요? 제가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니까요.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고기압이 자리 잡은 날씨가 그게 무슨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 청명한 날씨가 나타나잖아요. 습도는 한 50% 그리고 기온은 한 24도 정도 되는 그런 맑고 청명한 날씨가 좋죠. 기상청에서는 비가 안 오는 날씨가 가장 좋죠. 이슈가 안 되고 기온도 지금처럼 많이 높으면 이슈가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니까요. 하여튼 청명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청명한 날씨. 네, 가을철에. 일 안 해도 되는 날. 아무 일도 연락 오지 않는 날. 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를 안 하는 이제 그런 날씨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떤 날씨가 가장 좋으신가요? 저도 비슷한데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네. 왜냐면 여름 겨울에는 일단 뭐 비도 많이 네, 오고 겨울엔 한파, 폭설 있잖아요. 폭설, 보통 3, 4, 5월달은 미세먼지가 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쉴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9월달이 또 태풍 있고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시작되는 또 시즌이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좋은 날씨는 10월 둘째 주 정도까지. 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면 통보관님에게 물이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에게 물은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예보관에게도 수수께끼고 이 수수께끼를 잘 풀어야지 하늘에서 물이 어디에 얼마큼 떨어질지 항상 매일 풀어야 되는 수수께끼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좀 고생하셨겠네요. 많이 혼나고 있었습니다. 네. 많이 혼났습니다. 100%에 가깝게 예보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24시간 예보실에 불이 켜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특히 이제 날씨 방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일단 기상청이 예보를 내면 제가 그거를 가공해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알아듣기 편한 형태로 전달해 드리는데 이런 여름철 물 관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또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또 사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